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월 12일 지금 이제 2시가 다 돼가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서울 지역에서의 우리 국민의힘의 절반 이상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염경련 시대정신연구소장이 전망하고 있는, 분석하고 있는 서울 지역 판세를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준석 쪽에서는요, 지금 2030 남성, 그동안에 이제 이준석 강한 지지층이었죠, 팬덤. 요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대대적으로 지금 때리는 그런 활동이 온라인성을 달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준석이가 이제 수서역에서 최근에 이제 이 귀성 인사를 했어요. 요때 그 전장현에 이 대표하고 차를 마시는데 이 차를 마시는 장면이 지금 온라인을 지금 뜨겁게 달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매너가 형편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이 말이죠. 지금 와글와글 떠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 때문에 양양자가 어마어마한 덕을 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제대로 이재명이를 지금 때리고 있어요. 자, 이제 완전히 이제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텐트를 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이재명이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요, 친명들은 아니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을 잃도록 하는데 책임 있는 인물들이 무슨 지금 출마하려고 하느냐? 출마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친명과 친문 사이에 대혈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낙연 대표가 아니 후보는 왜 욕을 안 하느냐? 그 후보하고 같이 대선 뛴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그동안에는 내가 책임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 있단 말이냐? 너희들이 책임 있어. 이재명과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뛴 이 측근들, 너희들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한 복판에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요, 이 건국정제, 지금 우리 국내에서 그 최고의 지금 돌풍 인기를 얻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화가 드디어 미국으로 건너간다고 합니다. 자, 더군다나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미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지금 이 염경련 시대정신연구소장이 밝히고 있는 서울 지역의 판세. 자, 이 근거는요, 최근에 이제 이 펜앤날크에서 여러 군데 서울에 이제 뜨거운 지역을 몇 군데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나온 데 중에 하나가 영등포. 여기에 이제 지금 김민석이하고 영등포 을이랬겠죠. 김민석하고 박용찬. 요 대결을 넣었더니 박용찬이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경원이가 나와 있는 이 동작 을을 넣었더니 또 나경원이가 이수진을 좀 앞서고 있어요. 요 두 사례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 많은 여론조사의 흐름을 본다면 전국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뒤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서만큼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 상황. 당연히 정권 안정론 쪽으로 지금 서울 지역에서도 더 많이 나오는 이런 걸로 볼 때요. 이번 이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우세한 선거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그동안에 지난 2000년 선거 때 이제 뭐 완전히 그야말로 완전히 100% 그냥 패한 거죠.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뭐 41개 민주당 8개만 우리 국민의힘 이렇게 데려왔는데 요번에는 그 반대 작전을 지금 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뭐 들락날락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전국 단위에서는 유독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금 최근에 높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서 지역구별 가상 대결을 해봤더니 또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세 통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오래간만에 서울을 탈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청신호다. 이렇게 지금 이 염경련 소장은 보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 그래서 예컨대 영등포을은 이제 서울에서도요, 스윙보터 지역에 속하는데 박용찬 후보하고 신경민이하고 신경민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민석하고 현재 신경민은 이제 개혁신당이잖아요. 3명을 붙였더니 우리 박용찬 국민의힘 후보가 39.99고
김민석이는 35.4, 그리고 신경민은 10.3. 그래서 김민석 민주당 지금 현재 4승으로 되어 있는데 이 김민석이를 갖다가 무려 거의 지금 4.5%나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이제 이 징표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4년 전 총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박용찬 후보를 갖다가 6%포인트를 차이로 이겼던 곳인데 지금 이제 뒤집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예. 자, 그런데요. 근데 이제 영등포 선거 9의 특징을 보면은 국민의힘 정당 지도가 39.1이고 민주당은 36.3. 그래서 3% 정도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영등포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데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 성향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인데 여기에서 지금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동작을. 여기에서 보면 나경원은 47.9, 그리고 이수진은 39.0. 그래서 무려 이제 8.9% 차이로 나경원 지금 예비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서의 정당 지지를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똑같이 37.8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당 지지는 똑같은데 나경원 압도적인 거의 8% 이렇게까지 리드하는 거. 그럼 이거는 개인 내 경쟁력. 그러니까 앞에서 영등포의 경우에는 이게 정당의 경쟁력. 정당 우리 국민의힘 지지가 영등포의 경우는 이제 훨씬 높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정당 지도가 39.1대 민주당은 36.3, 3% 높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후보가 조금 경쟁력에서 살짝 좀 뒤진다. 그러면 정당 지지율도 커버하면서 리드를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서 또 우세함이 없을 경우에는 이 후보의 개인적 역량으로 또 커버해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동작을의 경우에는 나경원 후보의 개인 경쟁력이, 그리고 영등포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승리를 견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등포는 지난 선거에서 박용진 후보가 5.9591 차이로 졌어요.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이수진 후보한테 7.12 차이로 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둘 다 더 우세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펜앤마이크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여론조사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한 20여 개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우리 국민이 찾아올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선거 예측치는요, 지난 4년 전 총선에서는 우리 국민이 이제 41대 8로 졌잖아요. 그런데 2년 전 대선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이제 서울 지역에서도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는 4년 전 총선이 아니고 2년 전 대선 결과를 따라갈 확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엄경영 소장은 보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지금 MBN이요, 지난 5일하고 6일간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이번 국민의힘한테 지지하겠다, 이게 44, 민주당 지지하겠다가 35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은요,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게 40%인데 서울에서는 4%가 높은 44%가.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민주당 지지하겠다가 36인데 서울은 35. 그래서 상당한 격차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동안에 이제 개인적 수준에서 나왔던 디커플링 됐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국민의힘 정당의 지지에 대한 지지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엄경련 시대전구 소장도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위기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김 여사에 대한 비호감,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에 이런 말을 못하고 있는 침묵의 나선, 이게 이제 강하게 작용했지만은 침묵의 나선이 이제 깨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건 이제 펜앤마이크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준석에 대한 열성 지지 집단이 이제 2030,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2030의 남성들인 거죠. 이 남성들이 NT의 길로 지금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보수정당이잖아요. 보수정당인데 이번에 합당한 대상이 보면 어디가 합당했죠? 이낙연이.
그 다음에 이 원칙과 상식, 요거 전부 민주당 세력들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유호정의가 있고 또 정의당도 있고요. 그리고 금태섭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그야말로 잡탕밥 합당 성격을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한테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격언이 딱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런 제3지대에서의 이준석 합당과 관련해서는요, 분노를 넘어서 증오와 혐오에 가까운 의견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게 지난 9일 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어제까지도 이러한 이 혐오, 증오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제 온라인 선상에서 이제 이게 불이 붙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요, 왜 즉 지지자가 까는 이제 비판하는 거죠. 이 엔티. 까가 되면 깐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까가 되면 무서운지 여기만 봐도 알지 않냐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쫙 올라와 있는데요. 요 글에 뭐라고 들어있냐, 돌아선 까들이, 즉 비판자들이 준청래에 대해 더 속속들이 알고 여태껏 극렬하게 쉴드 쳤던 부분이 다 약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더 무서울 것이다. 그리고 대깨준들이 말도 안 되는 쉴드 치는 것 지겨워가지고 글 안 쓰고 그동안에는 구경만 해왔는데 이제는 진짜 준청래를 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요, 2030 남성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현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쭉 보면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준석을 갖다가 준청래라는 과거에는 없었던 표현으로 부르는 사태가 심상치 않다.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민주당 정청래가 그리고 이준석을 갖다가 동급으로 관주되기 시작한 거,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걸 보면은요, 평소에 매우 싫어하던 정치인들의 글이 이제는 스스럼 없이 인용되고 공감을 얻기 시작했다. 요 점도 지금 2030 남성들 지지자들이 지금 완전히 돌아섰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2030 남성들은 장해찬도 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도 싫어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장해찬 지금 예비 후보가요, 이번 이제 3지대 합당과 관련해서 잡탕밥 개혁신당, 패미친문 좌파 정당, 이렇게 비판하면서 쓴 글, 이런 글들이 지금 2030 남성들, 지금 이제 엔트로 돌아선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공감 요소로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2030 이 남성들, 그동안에 싫어했던 장해찬, 이런 사람들 갖다가 자기네가 장해찬의 글에 동조할 줄은 꿈에도 생각이 못했자,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날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요, 이준석이가 이 장해찬한테 잘했어 라이코스에서 토리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발언을 가지고서 그동안에는 이제 이준석 편을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해찬이가 지나치게 하대당했구만, 장해찬이가 이준석한테 돌아설만 했구만, 요런 그 장해찬 이해, 이 공감, 요런 이 세력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준석에 대한 그 시들됐던 2035의 남성들이 이제 완전히 때리는 상황으로 지금 아주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과거에는 2035 남성들이 이제 좋은 점이 뭐냐, 영상 편집 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 수집도 발굴 능력도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준석을 보호하고 도와주면서 홍보하고 퍼뜨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 세력들이, 2030 남성들이 완전히 안티로 돌아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총선을 앞두고 지금 이준석한테는 큰 부담이 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는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카페 영상에 지금 나와 있는 매너, 이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정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장영 대표하고 이준석하고 이 옆에가 이제 김철근이잖아요. 이 옆에가 양양자. 이번 개혁신당 인물들이 이번에요, 지금 8일날 수도역에서 귀성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귀성 인사가 끝난 다음에 박경석 대표하고 만났습니다. 이제 전장현 대표잖아요. 맨날 시위하는. 그래갖고 이제 그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들 이동권에 관한 정책 의견서를 박형석 대표가 이준석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역사 내에 있는 한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 동영상을 보시면 뭐 확연하게 아실 수 있죠. 자, 커피를 이 매장 여직원이 이제 양양자 바로 옆에다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으니까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준석이는 지금 오른손에 커피잔 하나 다 들고 있고 양양자 의원이 전부 왼쪽으로 다 구석구석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준석이는 멀뚱멀뚱 지금만 바라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면회면에서 아, 이준석이가 뭐 싸가지가 없다더니 이거 싸가지가 좀 없네. 이러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금 또 뒤덮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댓글도 많이 왔는데 구석자리부터 착착 돌리는 게 기본인데 사회생활도 안 해봤나? 이건 매너의 문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비판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양자 원내대표가 상당한 수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0년대 여상 출신이 회사 들어가면 어떤 취급받는지 아세요? 성인은 디폴트이고 디폴트 값이고 기본이고 온갖 일들이 있었음. 그런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아 임원까지 간 것이 양양자다. 이런 또 양양자를 축켜 세우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가지와 같은 그런 비판적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장현 대표하고 차 한잔 마신 것이 이준석에는 큰 해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준석의 그릇대, 인간의 그릇의 한계를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싸가지 없다 소리를 많이 듣는 것이고 뭐 하버드 대학도 이게 전공 이게 진짜로 한 거냐 안 한 거냐, 야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런 또 이 비판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약꼭지만 더 붙인다면 이낙연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낙연이가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요, 민주당에서는요, 윤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출마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친명좌장 정성호, 그 다음에 공천관리위원장인 그 이명백,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앞다퉈서 친명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를 이낙연 지금 이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왜 그렇게 남 탓을 하는가? 후보와 선거운동을 함께 했던 분들의 잘못을 먼저 따지는 게 맞는다.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같이 선거운동한 사람들 너희들 때문에 진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요, 모두가 인정을 했다시피 지난대에서는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가 했다. 양쪽이 모두 비호감인데 좀 더 심한 쪽이 지고 좀 덜한 쪽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후보하고 선거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의 잘못은 따지지 않느냐. 예, 이 얘기를 지금 꺼내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때는 나 때문에 졌다고 하더니 이제는 문재인 때문에 졌다고 하는데, 야, 흔히 총선은 회고투표, 대선은 전망투표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5년간 좋을지 후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후보 얘기는 지금 싹 빠지고 나머지 남 탓만 하는데 그러면 후보는 도대체 아무나 뽑아도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그냥 제대로 딱 직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이하고 합당 논의가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잘 되겠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당명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왜 신당을 하는지 초심으로 돌아가 보면 답이 나온다. 내부 견해 차이를 조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한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요, 여야가 공천에서 불공정하게 탈락한 분들은 같이 갈 수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의 정치를 깨트려야 하고 대한 정치를 실천하자는 뜻에 동의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제 호남, 이 광주 출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요것은 당 지도부하고 상의하겠다라는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밤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낙연이의 이제 이 발언의 칼이 좀 더 세련되고 그리고 이재명 쪽으로 정조준해서 가는 이런 방향성을 하나 보여주는 것이 지금 창당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낙연 발언의 특성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재명이를 직접 저격하는 이런 발언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야만이 이재명의 그 개딸들, 요거를 갖다가 고립시켜서 압사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의 발언 강도는 앞으로 더 세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럼 아무쪼록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